가지고 계신 프린트는 이제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우리가 앞서서 분계도 했고 전기도 했고 방금 전에 시산표도 만들었죠. 그럼 이제 오류 없다라는 거 확인 정도까지 했으니까 물론 똑같은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 26년 1월 1일의 재무상태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보면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26년 1월 1일 재무상태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만들 거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무슨 합계정을 써야 된다? 맞아요. 통합계정을 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죄송해요. 재무상태표 작성하실 때는 계정 과목을 합쳐 통합계정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러고 원래 통합계정은요 여러 가지의 통합계정들이 있어요.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얘기를 안 배웠으니까 정말 교환에 국한돼서 요것만 할게요. 아셨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실까봐 프린트 손가락으로 4페이지였나요? 손가락으로 좀 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랑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4페이지. 맨 처음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는 거 보이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통합한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시는 게 뭐뭐 있냐면은 현금하고 보통예금 있죠? 그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합치면은 몇 60만 원? 160만 원. 쫓아오실 수 있죠? 기초 거니까 1월 1일 걸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 갑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와서 자산 자리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0만 원 하나. 다 되셨으면은 손가락 낀 자리 앞으로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통합계정으로 있는 게 무슨 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그럼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이죠. 그럼 단기매매증권 하나 있죠? 하나가 있으셔도 무조건 통합계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차변 자리에 단기 투자자산 40만 원 적어주시고 그럼 이제 손가락 낀 자리 앞으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통합계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무슨 출채권? 매출채권. 그럼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거 지금 두 개 있죠. 그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 쓰시고 금액은 180만 원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원래는 통합계정이 더 있어요. 알죠? 원래는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교환에서는 더 이상 안 써 있으니까 나머지 밑으로는요. 나머지 자산들 좀 나열해 줄게요. 아셨죠? 그럼 이제 위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산으로 들어있는 게 무슨 품? 상품. 다음에 무슨지? 토지. 그럼 이제 밑으로 매출채권 밑으로 해서 상품 40만 원, 토지 30만 원 갖다 써주시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산 다 썼잖아요.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이게 1월 1일 거니까 무슨 초? 기초. 그래서 기초자산 하셔서 합계 써주세요. 위에다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450만 원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부채 거 확인해 볼게요. 손가락 5페이지 낀 자리 다시 확인하시고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낀 자리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계정으로 있는 게 매입채무죠? 그럼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통합하시면 매입채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금액 얼마냐면은 150만 원이시죠? 150만 원.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는 거 매입채무
150만 원. 계속. 그 다음에 따로 부채는 우리 다시 프린트에 통합 계정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채들 나열해 줄게요. 밑에다가 단기 차입금 60만 원, 장기 차입금 40만 원. 거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부채 다 썼죠? 그럼 위쪽에다가 기초부채라고 써주시고 위에 합계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내셨으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남는 게 몇백만 원? 200만 원. 그럼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무슨 본? 자본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남는 게 옆에 자본금. 정확하게는 이게 무슨 초자본금? 기초자본금. 정확하게는. 괜찮으시죠? 그럼 다 되셨으면 우리 차대 다 맞췄죠? 그래서 밑에다 합계 내지 마시라 그런 거거든요. 차대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밑에다가 합계 써주시고 다음에 옆에도 합계 해서 합계 써주시고. 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들고 계신 프린트 한 장 뒤에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아래 주관식 문제 있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기초자산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방금 했죠? 몇백오십만 원? 450만 원. 기초부채 총액은 250만 원. 기초자본 총액은 200만 원. 안 어려우시죠? 계속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앞에 보면은 기간 중에 영업실적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1일 뒤로 해서 이게 지금 스크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란 얘기거든요. 의미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1일 거를 썼으니까 당연히 기간, 시점이 흘러야 12월 31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 기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는 무순이익계산서부터? 맞아요. 손익계산서부터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까 우리 18페이지에도 맨 끝에 적혀 있긴 했었어요. 아셨죠? 그래, 재무보고서 작성 절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위에 이미지 있었잖아요. 맨 위에서. 거기에 보면 1번에 손익계산서 작성, 2번에 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써 있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1월 1일 거는 끝나고 기말이 되게 되면은 시점이 먼저 흘러가고 다음에 12월 31일 거를 쓰는 거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먼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다. 자, 그거 나중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알죠? 손익계산서 먼저 쓴다는 거. 그럼 지금서부터 기간 중에 영업실적 옆에다가 수익은 수익, 비용은 비용이라고 글자 한번 덧대보세요. 거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수익, 나머지 비용이겠죠? 그럼 지금서부터 여기까지 구분이 되셨으면은 뒷장 보면 손익계산서 있거든요. 손익계산서 자리에 차변 자리에 비용 쭈루룩 해서 금액 쓰고 대변 자리에 수익 거 쭈루룩 써서 금액 쓰고 밑에다 합계 내지 말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차변 위에다가 비용의 합계, 대변 위에다가 수익의 합계라고 합계까지 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써보세요. 그럼 총수익 160만 원에 총비용 120까지 나왔죠? 그럼 우린 지금 번 돈이 더 크잖아요?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남는 40만 원이 무슨 기순이익이 된다? 맞아요.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밑에다가 이제 다 냈으니까 합계, 금액 합계 내주시고 대변도 합계, 금액 합계 내주시면 되겠죠. 쫓아오셨죠? 그럼 밑에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4번, 5번, 6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 120, 5번에 들어가는 거 160, 당기순이익 40. 그럼 거기까지 되신 분들 이제 질문.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기말자본이라는 건 무슨 초자본에 기초자본에 무슨 기순이익을 더하면? 맞아요.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래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 기초자본이 지금 몇 백이에요? 기초자본 200 쫓아오셨어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몇십 나왔어요? 40 나왔죠. 그럼 기말자본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240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뭐를 만들었을 때? 아래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을 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거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기말자본이 240 나와야 맞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앞장 20페이지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은 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앞에 아까 우리 4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계정과목 설명 있는 페이지 있죠? 참고하셔서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거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가 나오시게 되면서 자본금, 기말자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초자본 200만 원에 당기순이익 40만 원까지 섞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까지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답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기말자산 총액은 540, 기말부채 총액은 300, 기말자본 총액은 240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 프린트는 여기까지고요. 알죠? 기초 회계원리 수업은 여기까지고 프린트 이제 바꿀 거예요. 아셨죠?